화면만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회의는 진행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선순위 넘버 원은 음성이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오디오가 들려야 돼요. 서로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이 영상 화면이에요. 뭐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소리는 들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이크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점점 더 언택트 시대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잘 마이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제품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슈어사 제품이에요. 슈어사 제품 중에서도 이런 언택트 시대에 컴퓨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마이크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마이크 2개 중에 하나는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마이크,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마이크는 슈어의 MV5C 모델과 MV7 모델,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은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음으로 해서 짧게 할 거고요. 지난번 너무 길었더니 좀 힘들었죠. 대신에 제가 딱 단점으로 찍어야 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주로 사용을 하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요게 지금 MV88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되게 작죠. 그리고 핸드폰용으로 나왔지만 핸드폰뿐만 아니라 USB로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맥이나 아니면 PC에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이건 모바일이건 PC건 맥이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인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비싸고 얘는 뭐 단순하게 마이크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레이백 할 수 있는 덱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스탠드 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거치대 그리고 이게 패키지로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런 젠더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의 이제 좋은 점은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모노로 녹음할 수 있고 카메라 위에 올려놓고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요게 조금 단점은 요거를 갖다가 이런 팟캐스트를 쓴다든지 강의에 쓰려고 하면 조금 스탠드가 조금 애매해서 저는 좀 변형시켜서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싸다라기보다는 그 금액대 그런 성능으로 하는 용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근데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아이들의 줌 수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도 있고 중학생 딸도 있는데 둘 다 줌 수업을 해요. 둘 다 줌 수업을 해서 수업 듣기 환경이 조금 좋은 컴퓨터를 서로 싸워요. 그리고 그게 좀 안 되는 거를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수업을 좀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조금 잘 쓸 수 있는 모델, 그 모델 중에 하나, 그게 MV5C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MV5C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컴퓨터 옆에 놓고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요. MV5C에 대한 특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회의용으로 나왔어요. 그냥 앞에 딱 회의용 마이크라고 딱 써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용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팟캐스트라든지 웨비나라든지 세미나를 스트리밍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마이크이고요. 맥과 PC에서 아무런 드라이버 설정 없이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앱이 전혀 필요 없이 이쪽에서 버튼만 이렇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 모드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게 스피치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딱 증가시켜서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마이크로 5핀 USB로 되어 있고 케이블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USB 일반 타입, A 타입이죠. USB A 타입의 케이블과 USB C 타입 케이블 두 개를 줘서 C 타입이나 A 타입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이 되기는 돼요. 이쪽에 뒤에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굉장히 괜찮아요.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99달러. 네, 지금은 좀 세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79달러 세일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가는 99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전문 음향회사에서 만든 회의용, 컴퓨터용, 줌용, 학생들용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MV5C입니다. 좋아요. 요거 외에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무엇이냐면 MV7입니다. 네, 이 마이크는 많이 봤죠.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녹음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사실 이 MV5C는 SM7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SM7B, 원래는 SM7, SM7A, 그 다음에 SM7B로 이제 발전한 건데 이게 왜 유명할까요? 이게 왜 유명할까요? 녹음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걸 유명하게 만든 거는 원래대로 하면 1970년도에 그 SM5부터입니다. SM5가 그 라디오 방송용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게 생겨 있는 모델인데 그것부터 유명하다가 그걸 좀 축소해서 만든 게 SM7이고, 근데 SM7을 진짜 유명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잭슨의 상당수의 앨범이 상당수의 노래가 이 SM7으로 녹음이 된 앨범들입니다. 노래들이에요. 스릴러 같은 앨범이 대표적인데 스릴러 같은 앨범에 들어가 있는 그 곡들의 상당수가 이 SM7으로 녹음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유명해졌고요. 최근에 뭐 유튜버들도 많이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유튜브 영상, 유튜브 음악들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 있죠. 그때 사용하는 마이크의 USB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 쪽에, 완전 프로 쪽에서 있다가 이게 USB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서론이 길었다. 이거에 대해서 특징 보면 팟캐스트용, 유튜버용, 프로 녹음용, 프로 녹음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녹음용으로 SM7이 있다면 그것을 USB 버전으로 바꾼 것이고요. 맥과 PC에서 아무런 적 없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없이 바로 구동 가능하고요. 이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추가적으로 앱을 제공합니다. 앱을 제공을 해서 그 앱을 통해서 기능을 갖다가 조금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뒷단은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B-A 케이블과 USB-C 케이블을 길게, 아주 긴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요. 이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은 이쪽에서 스피커와 마이크의 볼륨을 이렇게 터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49달러로, 정가는 24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는 SM7의 USB 버전인 MV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서론이 길었죠. 좋다 이거예요. 슈어가 만들었어요. 전문 음향회사, 그 음향회사 중에서도 전문 마이크 음향회사죠.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음향회사에서 만든 USB용 마이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기능 해요. 여기서 이게 뭐 단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기본 기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USB 기능이 없는 그냥 마이크들도 원래 비싸요. 이 회사 제품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마이크도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SM58 마이크 13만 원, 14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SM57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13만 원, 12만 원. 그냥 단순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마이크 한 자루가 12만 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USB에 모니터링 기능 들어가고 컨덴서 마이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0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액대는 전문 오디오, 특히 마이크 전문 회사에서 나온 USB 마이크 치고는 그냥 저렴한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SM7을 이 금액에 못 사요. 그렇게 보면 돼요. S7을 이 금액에 못 삽니다. 물론 S7하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깔고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제가 소리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크의 지향성 특성,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을 때, 옆을 보고 있을 때, 뒤를 보고 있을 때 소리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향성 테스트입니다. 그 MV7 같은 경우는 단일 지향성, 그러니까 그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을 갖고 있는데 앞쪽에서만 수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이고요. 제가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90도로 각도가 틀어졌을 때의 소리입니다. 90도로 각도가 틀어졌을 때의 마이크 소리이고요.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180도 이제 완전히 후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돌아서 천천히 돌아서 이제 90도로 옆으로 왔을 때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앞으로 돌아서 이 정면에서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제 MV5C의 지향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 지향성, 앞쪽에서 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정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정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는 이렇게 들리고요. 이제 천천히 돌면서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90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죠. 맞나요? 아무튼 옆면에서 볼 때의 소리입니다. 옆면에서 볼 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이제 후면에서의 소리입니다. 후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에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들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음 다시 돌아서 옆면 측면에서의 소리입니다. 측면에서의 소리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서 다시 정면으로 왔습니다. 정면에서의 소리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이나 후면에서 어떤 소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차폐가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사무 공간에서 좀 시끄러운 사무 공간, 울리는 사무 공간에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노트북 마이크를 쓸 때랑 어떤 음질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거리에 마이크들을 한번 배열을 하고선 각각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제 맥북 노트북도 사실은 이제 막 팬이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의 소리, 그리고 MV88 플러스의 마이크 소리, 그 다음에 MV5C의 마이크 소리, 그 다음에 MV7의 마이크 소리를 일단은 아무 보정 없이 그냥 다 최대값으로 놓고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최대값이 사실 다 달라요. 감도가 다 다른 스피커고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른 스피커여서 최대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볼륨도 최대값, MV88 플러스의 볼륨도 최대값, MV5C의 값도 최대값, MV7의 값도 최대값으로 일단 해서 소리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보정된 소리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사무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하진 않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경우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제가 이쪽에 있어서 뭐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V88 플러스입니다. 마이크의 거리는 노트북 마이크와의 세 종류의 마이크와의 거리는 같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사용을 한다면 MV88 플러스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OBS에서 송출을 한다는 가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OBS 송출을 할 경우에는 MV88 플러스 는 스테레오 세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현재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놓고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MV5C의 소리입니다. 이 작은 마이크이고요. 이 마이크로 할 경우에 소리 품질입니다. MV5C를 할 경우 여기에 지금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게 좀 정상. 자, MV5C의 마이크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40cm, 다 모두 다 3-40cm 정도 떨어졌어요.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값이에요. 이 볼륨 값이 현재 최대값이고, 최대값으로 이야기할 경우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MV7의 소리입니다. MV7의 소리이고요. 사실은 이 마이크는 근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돼서 나온 마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적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선 지금 사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최대 볼륨으로 올려놓고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상태에서 최대 볼륨일 경우의 세팅 상태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MV7의 소리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MV5C를 레벨 보정을 했을 경우, MV5C를 레벨 보정을 했을 경우의 소리입니다. MV5C를 레벨 보정을 당연히 하겠죠. 내부에서 레벨 보정을 할 테니까 레벨 보정을 했을 경우의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것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소리는 MV7의 소리입니다. MV7의 레벨 보정을 했을 경우의 소리입니다. MV7이 레벨 보정이 된다면 지금처럼 3-4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할 경우 MV7이 레벨 보정이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일반적인 사무실 좀 울리는 공간에서의 소리 테스트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의 소리는 MV7에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의 소리입니다. 이 마이크는 사실은 근접용으로 나온 마이크예요. 원래는 이제 가까이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마이크입니다. 원래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왔고요. 이게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들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소리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V7에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소음이 더 있다는 가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이즈를 한쪽에 틀어놓겠습니다. 이런 노이즈의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요 MV88 플러스의 소리입니다. 요 마이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용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마이크인데 컴퓨터 연결할 경우 이런 식의 컴퓨터 강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MV88의 소리입니다. MV88의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요 5C의 소리입니다. MV5C의 소리이고요. 레벨은 보정을 했습니다. 다른 마이크들과 같은 레벨로 들릴 수 있도록 레벨은 보정되어 있는 상태로 듣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레벨은 보정을 하실 테니까 레벨을 보정을 해서 듣기 좋은 레벨의 경우에 MV5C,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저쪽에서 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MV5C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경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MV7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MV7의 마이크 소리이고요. 요 MV7은 지금 레벨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레벨로 올려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노이즈는 나고 있고요. MV7의 거리나 MV5C나 MV88 플러스의 거리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MV7의 소리이고요. 이 소리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레벨을 보정해서 올려놓은 상태로 테스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의 소리는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MV7이 디자인된 것처럼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의 소리입니다. 이 마이크는 이제 근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마이크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접해서 쓰는 것이 옳은 올바른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그 프로 커넥터를 끼울 수 있는 XLR 단자도 있지만 헤드폰 단자와 그다음에 USB 커넥터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폰이나 이어폰도 여기에 꼽아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 근접해서 사용했을 때의 MV7의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뭐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줌 수업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두 마이크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줌 수업, 학교에서 하는 줌 수업이나 회의를 할 때에는 이 MV5C가 가장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피치 모드라는 거예요. 이 스피치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 보이스가 조금 더 가깝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30cm, 40cm 정도 됐을 때의 세팅이고요. 지금 세팅은 아무런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스피치를 인핸스 할 수 있는 모드를 활성화 시킨 겁니다. 지금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단에 초록색 불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스피치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인디케이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거리에서 스피치 인핸스 모드를 활성화 시켰을 때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일반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반 모드이고요. 일반 모드에서의 소리가 어떤지, 아까의 소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떠셨나요? 들어보니까 확실히 보이스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나요? 다른 아무런 EQ라든지 프로세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스피치 모드를 사용을 안 했을 때의 소리와 스피치 모드를 켰을 때의 소리는 얘가 그 음성만을 독특하게 좀 잡아당기는 그런 성능을 발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줌 수업을 듣건 아니면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건 컨퍼런스용 요새는 웨비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회의나 강의를 듣는 거 웨비나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 웨비나에 참여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활용할 때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회의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고 내가 회의 상태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울려서 들린다, 똑바로 해라 막 그런 얘기 듣게 되면 사실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공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태에서 나의 발표하는 내용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안 들린다? 이거 큰 문제예요. 화면만 잘 나오면 뭐예요? 말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 진짜 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음성이에요. 만약에 화질이 안 좋아도 목소리만 정확하게 똑바로 들리면 그 회의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만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회의는 진행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선순위 넘버1은 음성이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오디오가 들려야 돼요. 서로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이 영상 화면이에요. 뭐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소리는 들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끊기면 회의는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 넘버1이 오디오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MV5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렴한 프로가 추천하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MV7은 어떤 용도로 나왔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서 써야 되는 그런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방송에서 잘 쓸 수 있고요. 녹음에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으시죠? 뭘까요?
이 마이크가 XLR 단자가 있어서 프로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XLR 단자를 썼을 때와 USB로 연결했을 때 음질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음질 차이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요 MV7의 소리입니다. MV7 마이크는 멀리다 놓고 쓰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적어도 이 정도 거리, 최소 30cm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 15cm에서 10cm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5에서 20cm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돼서 나온 마이크고, 원래가 녹음용 또는 팟캐스트용 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됐었던 SM7B라는 되게 유명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녹음도 하셨고 녹음용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되게 따뜻한 소리, 중역대의 소리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나오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듣는 소리들은 여러분 계속 바뀌어서 들리고 있죠. USB를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와 그리고 이 콘솔을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를 제가 계속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영상에서는 이쪽에다가 어떤 마이크를 현재 쓰고 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 어떤 녹음 방식, USB를 통한 녹음 방식이냐 아니면 콘솔, XLR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콘솔을 통한 녹음 방식 또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녹음 방식이냐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USB 마이크 상태에서도 프리앰프를 최대값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콘솔에서도 이 채널의 프리앰프를 60dB로 최고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 SM7이 근접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이면서도 둔감한 마이크로 유명해요. 둔감하다는 얘기는 여기의 소리만 잘 감지하고 주변의 소리들은 잘 감지하지 않는 약간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둔감하다 보니까 프리앰프를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60dB이라는 개인값은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사실 너무 오버할 수 있는 개인값이에요. 다른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대부분 45dB에서 50dB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개인값이 나오지만 지금 MV7이나 SM7B 같은 그런 또는 SM57 같은 그런 마이크들은 정말로 많이 올려줘야지만 충분한 개인값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세팅은 60dB를 다 끌어올렸을 때 세팅으로 듣고 계시는 거고 아무런 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필터 하나도 없고요. EQ 하나도 없습니다. 컴프레서, 게이트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 순수한 상태로 USB를 통해서 녹음하는 소리와 콘솔을 통해서 녹음하는 소리를 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근접화 효과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작게 할 경우에는 중저역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깝게 하고 작게 얘기하게 되면 중저역의 소리가 많아지고요. 조금 멀어지면서 좀 크게 얘기하게 되면 저역의 소리가 굉장히 빠지고 중고역의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상대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플럭시미티 이펙트 또는 근접화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마이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딥한 보이스를 원하신다면 더 가깝게 사용하고 레벨을 좀 줄여서 쓰시는 게 좋고, 좀 밝고 명쾌한 소리를 원한다고 하면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서 레벨을 끌어올려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USB와 XLR 커넥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연결을 통한 커넥션의 소리가 비교가 됐을까요? 네, 어떠셨나요? 요거 외에도 제가 또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해서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수동으로 해서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소리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마이크 포지션을 가까이 했을 때 세팅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크하고 브라이트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추럴에 있고요. 톤을 다크로 바꾸면 이런 식의 소리가 됩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는 MV7의 다크 세팅입니다. MV7의 다크 세팅으로 소리를 했을 때의 톤 밸런스가 어떤지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내추럴 소리고요. 이제 브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브라이트 소리입니다. 좀 밝은 소리라고 적어놓은 이 브라이트로 했을 때에 MV7의 슈어 MV7의 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브라이트 세팅입니다. 브라이트 세팅이고 어떤 소리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내추럴이고요. 이제 다크 세팅입니다. 이제 다크 세팅이고요. 이 다크 세팅은 어떤 약간 어두운 그 음색을 나타내는데 이 다크랑 이 브라이트랑 소리 차이가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트 지금 세팅은 다크 세팅입니다. 다크 세팅. 자 이제 내추럴로 돌아와서요. 이제 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로 바꿔서 약간 멀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 세팅이고요. 현재는 약 한 30cm, 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파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크 세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크 톤 밸런스를 다크로 한번 바꿨고요. 다크에서의 톤 밸런스 소리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뉴트럴로 왔고요. 내추럴로 왔고요. 내추럴 상태에서 다시 브라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브라이트 세팅입니다. 네, 밝은 소리가 나는지 브라이트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 세팅 멀리 놓고 사용하는 세팅에서의 브라이트 세팅입니다. 이게 내추럴 세팅이고요. 내추럴 다시 다크 세팅입니다. 다크 세팅에서의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추럴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매뉴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뉴얼로 왔고 마이크는 조금 가까이 놔서 레벨이 가까운 상태에서 한 10cm 정도 15cm,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의 게인은 36dB이 최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인값은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게인값을 줄이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게인값은 36dB 상승시키는 게 지금 최대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EQ 세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EQ 세팅이 지금 로우 컷 그 다음에 약간의 중고역 부스트, 로우 컷과 중고역 부스트가 같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EQ 값이요. 자, 지금은 이제 로우 컷만 돼 있는 소리입니다. 로우 컷이 들어가 있는 소리이고요. 로우 컷 됐을 때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로우 컷이 빠져 있고 중고역이 조금 부스트 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중고역이 부스트가 되어 있어서 소리가 조금 가깝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세팅 같은 경우는 로우 컷,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걸려 있고요. 저음을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중고역이 약간 도드러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팅입니다. 그 세팅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미터가 EQ를 다시 풀어놓겠습니다. EQ를 풀어놓고 리미터가 있는데 리미터를 킬 경우 아마 소리가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보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 세팅이 있는데 이 컴프레서 세팅은 라이트 컴프레션이 먹힐 수 있도록 하면 아마도 오토 게인도 같이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라이트로 컴프레션 먹으면서 낮은 소리들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풀었을 때의 소리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네, 지금 풀었을 때의 세팅, 이게 라이트하게 걸었을 때의 세팅, 그다음에 미디움으로 걸었을 때의 세팅, 네, 미디움으로 걸었을 때의 세팅이고요. 헤비하게 걸었을 때의 세팅입니다. 컴프레서도 헤비하게 걸고 리미터를 헤비하게 걸면 아마도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했을 때와 이제 가까이 대고 얘기했을 때를 아마 좀 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멀어졌다가 조금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했을 때 이런 것들 소리를 조금 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봐야겠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디움 세팅이고요. 미디움 세팅에 와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세팅에 와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뺀 거고요. 리미터도 뺐습니다. 리미터는 지금 팟캐스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리미터는 반드시 걸어놓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리미터가 걸려 있어야지 그 OBS라든지 방송용 송출 프로그램에서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리미터는 꼭 걸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는 듣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놓고선 어느 마이크 거리에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매뉴얼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제품을 갖고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너무 다른 제품인데 제가 두 개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장단점 얘기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특징과 직접 소리를 들려드려서 어차피 디자인 자체가 지금같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전달할지 거기에 목표를 둔 되게 다른 마이크 두 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회의나 줌 수업이나 여러 가지 웨비나나 이런 것에서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고 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방송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아주 고품질의 오디오로 전달해야 될 소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정말로 녹음이나 보컬 녹음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나레이션 요새는 뭐 읽어주는 그 오디오북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를 할 때 음성을 잘 수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오디오를 담을 수 있는 좋은 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회사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이크도 비싸다 그랬잖아요. 일반 마이크도 비싸요. 일반 마이크도 비싼데 슈어가 그렇다고 해서 원체 비싼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노이만이나 DPA나 뭐 숍스 이런 마이크랑 비교해 보면 그 마이크들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캡슐만 하나 딱 있는데 막 3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기능 없이 마이크 기능만 되는 게 그렇게 비싼 것들도 있긴 있어요. 슈어가 전문적으로 마이크만 수십 년간을 해온 그런 회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 회사에서 가격이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페어한 금액,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의 회사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저가형 뭐 중국산 마이크 썼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마우스 클릭해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유튜버용 마이크 이런 거 찾아서 썼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어떠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걔네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전문적인 프로 음향 회사, 그 중에서도 프로 마이크 회사가 만든 마이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준 이상은 그냥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살짝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프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요. 예. SM7 살 바에는 MV7 사겠어요. 너무 다양한 기능이 많아서 이거 사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제가 단점으로 뽑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MV5에 있는 기능인데 이 MV5가 사실은 플레이백이 가능해요. 요 뒷단으로 마이크뿐만 아니라 여기 이어폰을 끼울 수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그 이어폰 단자가 기본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꼽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냐면 이 USB 케이블 꼽을 때 이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꼽아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꼽아야지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쪽에 이 버튼이 그 플레이백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돼요. 플레이백이. 그러니까 이 이어폰 단자를 쓸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마이크로만 쓰도록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의도된 걸로. 딱 꼽으면 그냥 마이크만 쓰고 내가 회의 때 써야 되는 소리는 노트북 스피커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제가 볼 때는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단점을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소리를 들려드린 데 조금 집중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조금 더 오디오에 신경 써서 수업을 하건 웨비나를 하건 회의를 하건 여러분들 컨퍼런스를 하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좀 오디오에 신경 쓸 수 있는 언택트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됐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